반갑습니다. 노마데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용한 틀 캔바를 짧은 시간 안에 마스터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캔바에서 작업을 하려면 작업할 수 있는 스케치북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보라색 칸 안에 보면 구글 독스처럼 캔바에도 독스가 있습니다. 캔바 독스. 그래서 서식류나 문서 같은 거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화이트보드가 있어서 학교에서나 또는 학원 선생님들을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눌러보면 안에 다양한 크기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소셜미디어 안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는 유튜브, 틱톡, 핀트레스트에서 링크드인까지 다양한 그런 SNS를 만들 수 있는 크기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는 여기 안에 들어가서 동영상 템플릿들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나머지 명함을 비롯한 카드, 포스터, 전단지 또는 스티커 이렇게 인쇄와 관련된 것은 여기 안에서 또 찾아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웹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만의 웹사이트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다른 데서 아무리 공짜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호스팅이나 도메인 비용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캔바는 완전 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인 포트폴리오나 회사 홈페이지 이런 걸 만드실 때는 캔바에서 아주 유용하게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여러분의 용도에 맞는 템플릿을 가져오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디자인 만들기에서도 직관적으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크기가 여기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맞춤형 크기를 눌러서 사이즈를 여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정사각형 판형의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사각형 크기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1080 정사각형 크기거든요. 그래서 꼭 인스타그램에 올릴 용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정사각형으로 작업을 하겠다 하면 여기 들어가서 이걸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로로 길다란 이미지의 그런 판형으로 작업을 하려고 하면 A4 사이즈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또는 가로로 길다란 크기로 작업을 하려면 프레젠테이션 16:9 사이즈 이런 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정사각형 크기에다가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빈 도화지가 나옵니다. 왼쪽에 여러 가지 툴들이 있고요. 메뉴에 있는 디자인 툴 안에는 다양한 템플릿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템플릿을 하나 가져오시면 되고요. 여기 템플릿 있을 뿐만 아니라 옆에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색깔을 따로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색깔 팔레트가 있어서 클릭 한 번만으로 이 색깔 조합 브랜딩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체도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한꺼번에 세트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럼 우선 우린 템플릿에서 원하는 템플릿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의 템플릿을 검색어를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글귀가 있는 템플릿을 원한다면 이렇게 긍정 문구 하셔도 되고요. 캔바가 한글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한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또 영어로 하고 싶을 때는 quartz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템플릿을 하나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왼쪽 여기는 아무런 마크가 없는데 오른쪽에는 왕관 마크가 있죠. 이거는 유료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이고요. 그럼 우선 왼쪽에 있는 무료 이미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미지들이 또 있죠. 그럼 다른 이런 것도 또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페이지 추가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다른 것도 넣어가지고 여러 개를 미리 가져와서 다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페이지 추가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에 있는 페이지 추가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져오고 싶어서 눌렀더니 페이지가 한 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라 두 페이지가 같이 세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두 페이지를 다 사용하셔도 되고 한 페이지만 가져오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노랗고 검정색인 색깔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템플릿 스타일을 누르게 되면 또 다른 색깔 조합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저는 이 색깔 조합이 제일 나아서 그냥 원본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템플릿은 보면 여기에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바꾸고 싶으면 요소를 클릭을 해서 강의하는 여자, 공부하는 여자, 고민하는 여자, 제가 여자를 쳤더니 여러 가지 추천 검색어가 뜨게 됩니다.
여기 그래픽을 누르게 되면 그림 이미지에 강의하는 여자들이 뜨게 되고요. 저는 사진 이미지에서 실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누르면 다양한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 이렇게 클릭해서 가져오셔도 되고요. 또는 클릭 한번 하면 여기에 그림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사진을 클릭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그대로 콕 찍어서 드래그를 해서 여기에 갖다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얼굴이 다 나와야 되는데 왼쪽이 잘려 버렸죠. 이런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사진이 전체로 다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걸 얼굴이 다 나오게끔 쭉 오른쪽으로 밀어줘서 적당하게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아까 여기 왕관 모양이 있는 거는 유료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 사진 이미지나 그래픽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면 워터마크가 뜨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연습하고 이렇게 사용해 볼 때는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관 마크 있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래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것도 한번 넣어보고 느낌이 어떻는지 넣어보고 더블 클릭해서 위치도 옮겨보고 해주세요. 단지 안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작업을 다 하고 난 뒤 다운로드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이게 유료 이미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고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습하고 활용해 보는 데는 얼마든지 다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는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위에 색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색깔이 없다고 하면 맨 위에 새로운 색상 추가 여기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이 빨간 계통 중에서 밝은색 또는 먹이 조금 섞인 색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가면 흰색이 섞인 빨간 종류, 아래쪽으로 가면 검정색이 섞인 빨간색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위쪽으로 가게 되면 원색에 가까운 색깔, 왼쪽으로 가면 흰색이 섞인 탁한 색깔, 밑으로 가면 검정색이 섞인 탁한 색깔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아시고 각 색깔들을 눌러서 적당한 색깔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같이 통일되게 노란색을 하늘색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일일이 다시 클릭해서 바꿔주지 않고 밑에 보면 모두 변경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 사용했던 거 전부 다 하늘색으로 바꿔줄래 하면 모두 변경을 누르면 다 한꺼번에 바꿔주게 됩니다. 한 페이지나 또는 뭐 간단한 거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바꾸면 되지만 색깔이 많이 들어간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괜히 또 작품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글자를 클릭하게 되면 글자에 관계된 걸 바꿀 수 있는 게 다 여기 나오게 되고요. 사진을 클릭하게 되면 이 사진에 관계된 거 바꿀 수 있는 게 여기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클릭을 해서 서체를 여기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서체 크기 크게 작게 또는 여기 꼭지점을 잡아서 크게 작게 해줄 수가 있고요. 왼쪽 정렬, 중간 정렬, 오른쪽 정렬, 양측 정렬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격, 글자 간격 넓게, 글자 간격 좁게, 줄 간격, 행간 넓게, 행간 줄이고 하실 수가 있고요. 텍스트 상자를 위쪽으로 중간으로 그럼 이제 글자의 효과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글자 효과 넣으려고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그룹 해제라는 말이 뜹니다. 위에 여기에 있는 검은 글씨랑 밑에 있는 여기 조그만 글씨가 같이 돌아다닐 수 있게끔 그룹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룹 해제를 하게 되면 위에 내용만 여러분이 글씨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런 글자가 아니라 위에 효과를 누르게 되면 그림자를 넣을 수도 있고요. 글자에다가. 근데 그림자가 잘 안 보이죠. 같은 검정색이라서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해서 잘 구분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란색을 넣었는데도 좀 잘 안 보여요. 왜냐면 그림자가 너무 작아서 그렇거든요. 그림자 넓이를 좀 더 많이 해주고 싶으면 옵셋을 늘려주면 그림자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투명도가 40으로 되어 있는데 투명도를 진하게 하면 이 노란 색깔이 아주 진하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크게 확대해서 보고 싶으면 맨 밑에 있는 이 바를 오른쪽으로 높이면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그림자 효과입니다. 흐리기를 좀 주게 되면 쨍하던 것이 좀 뿌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 대신에 좀 더 선명한 색깔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글씨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옵셋을 좀 줄여주면
위에 있는 글씨랑 어느 정도 붙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들어 올리기 하면 이런 식으로 부시시한 느낌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강도를 세게 하면 더 많이 부시시한 느낌을 만드실 수가 있고, 강도를 줄이면 조금 더 연해질 수 있습니다. 할로우를 하게 되면 영어로 할로우가 속이 텅 빈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 텅 비어 있는 그런 글씨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스플라이스를 하게 되면 글씨가 이렇게 이중으로 보이게끔 할 수 있습니다.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하늘색으로 바꾸면 테두리는 검정색, 여기 안에 색깔은 하늘색,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께도 두껍게 또는 얇게 떨어지는 정도, 방향 다양하게 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옵셋을 0으로 주게 되면 안에 색깔이 꽉 차게 되겠죠. 이렇게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같은 게 뭐냐면 테두리예요. 자, 여기 옵셋 0으로 한 거랑 똑같은 게 바로 어떤 거냐면 테두리를 하게 되면 테두리 색깔도 따로 줄 수 있고 글씨 안에 색깔도 따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 두껍게 할 수 있고 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에코. 에코는 말 그대로 메아리처럼 글씨가 점점 퍼져나가는 느낌입니다. 한 3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째 색깔을 바꿔서 해줄 수가 있고요. 맨 위에 있는 글자 색깔을 바꾸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고, 그림자 색깔을 바꿔주고 싶으면 여기에서 색깔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 글리치는 일명 틱톡 글씨체라고도 하는데요. 옵셋을 늘려주니까 완전 우리 틱톡에서 봤던 그런 색깔 느낌이 나오지요. 그리고 색상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색깔 조합으로 최고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 네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온 사인처럼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배경하면 글자에 지금 배경색이 하늘색으로 연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좀 다른 색깔로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둥근 정도, 심하게 하면 아주 완전 동글동글하게 되어지고 완전 0으로 하면 뾰족하게 되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확산을 많이 시킨 걸 적게 하면 확산을 조금만 시킨 거 됩니다. 그리고 투명도 100, 점점 연하게 투명도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투명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형태로 되돌리고 싶으면 없음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글씨에 곡선을 주고 싶으면 여기 곡선을 누르면 이렇게 곡선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글씨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기서 곡선을 주는 게 아니라 좀 글씨가 적당하게 있는 걸 가지고 와서 곡선을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곡선이 되었지요. 곡선을 100으로 하면 완전히 이렇게 동그라미에 다 차게 되고요. 점점 이렇게 반대로 동그라미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반대로 하게 되고, 또 0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그란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바에서 요소에 있는 것만 다 공략해서 어떤 건지 알면 캔바의 기본적인 기능은 다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이미지들을 찾을 때, 예를 들어 커피라고 하는 어떤 검색어를 넣었을 때 그래픽 이미지로 나오느냐, 또는 사진 이미지로 나오느냐, 또는 동영상을 넣을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커피 이미지를 하나 선택해서 가져오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을 없애고 다른 이미지를 가져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을 가져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쪽이 왼쪽으로 오게 하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좀 가 있네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위에 뒤집기가 있어요. 뒤집기, 수평으로 뒤집기 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뒤로 가서 뒤에 커피 그림이나 이런 게 나오게 하려면 클릭을 해서 위치에 들어가서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조금 더 뒤로 가야 되겠네요. 또 뒤로. 이렇게 해서 다른 이미지들이 보일 수 있게끔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난 이 이미지를 네모나게 안 넣고 좀 다른 모양에다가 넣고 싶어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를 그대로 놔두놓고 새로 하나 더 똑같이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거 페이지 복제를 눌러서 똑같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소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조금 아래에 내려오면 프레임이 있어요. 말 그대로 어떤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름 모양이 있고 산 모양이 있고 하늘색 있는 이런 이미지가 보이면 여기에다가는 여러분이 다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색깔,
이 세 가지를 넣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니터를 가져와서 이 사진을 여기 안에 딱 넣으면 저절로 딱 이렇게 들어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다시 사진 이미지를 빼고 싶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미지 분리하게 하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책 이미지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붓터치 느낌 이런 데다가 넣으면 또 바로 안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틀을 가져와서 그 안에 사진을 넣고 싶을 때는 요소에 있는 프레임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서 어떤 다양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빨리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기서 그림자라든지 그림자가 들어간 프레임을 찾고 싶다 하면 이런 키워드를 사용해 가지고 찾아봐도 되고요. 또는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폴라로이드 프레임도 많이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절한 키워드를 사용해 가지고 프레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소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아래에 보면 그리드라고 있어요. 그리드 모드 보기 해보면 이렇게 네모난 틀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 이미지를 틀에 맞게 정확한 네모 안에 놓고 싶을 때는 여기에 있는 그리드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다고 하면 이 틀에 맞게 사진 4가지 종류를 넣으시면 됩니다. 요소에 가서 과일 진짜 사진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초록 느낌, 오렌지 느낌, 빨간 느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해서 보면 중간에 여기 사이가 간격이 떨어져 있죠. 이 간격을 클릭을 하면 그리드 간격을 넓게 할 수도 있고 좁게 할 수도 있고 또는 0으로 해서 딱 아예 간격이 없도록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배경 색깔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자, 그리드 사용법 배웠고 또 요소에서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은 선 또는 도형 다양하게 있고요. 하지만 도형은 아까 프레임이나 그리드처럼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색깔만 넣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고 대신에 여기 옆에 줄 3개를 클릭을 하게 되면 테두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 만들 수 있고 모서리 둥글게 적당하게 할 수가 있고 또는 테두리 종류를 이렇게 점선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요소에서 또 중요한 건 표가 있습니다. 표 모두 보기 하게 되면 종류별로 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도표를 하나 가져오면 되고요. 맨 끝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가면 오른쪽에도 플러스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전체 셀을 다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행 간격 맞추기 또는 열 간격 맞추기 해서 정렬을 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문서 작업할 때 쓰는 기능 그 도표 기능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 2개를 병합을 하고 싶다 2개를 선택을 한 뒤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병합 하시면 이렇게 병합이 되고요. 나누기도 가능합니다. 병합 해제를 하게 되면 원래 형태로 돌아오게 되고 여기 도표에 관계된 거는 다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관계된 거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됐죠? 요소에서 또 중요한 게 차트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로 나타낼 때 여러분들이 막대 차트, 점선 차트, 인터랙티브 차트, 원형 또는 인포그래픽 다양한 차트로 변형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오면 이 서체가 마음에 안 들면 서체를 바꿔줄 수가 있고요. 도표 색깔도 다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도표 맨 처음에 항목 1, 항목 2, 항목 3 이곳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항목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정도 항목을 만들어주고 맨 마지막 거 필요 없으면 이렇게 지우게 하시면 됩니다. 이 수치도 여러분의 작업하는 거에 맞게 바꿔주면 다 알아서 저절로 막대가 바꿔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5가 아니라 10 바꿔졌죠. 이거는 25 이렇게 바꿔졌죠.
이런 식으로 다 바꿔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뭐 엑셀이라든지 다른 데이터가 있다면은 CSV 업로드를 해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또는 구글 시트에 이미 이런 도표가 만들어져 있다면 이거를 연동시켜 가지고 바로 도표로 만들어지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연결 안 시키고 여기서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막대 차트를 막대 차트가 아닌 다른 누적 차트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행 차트로 만들고 싶다. 선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산점도, 원형 차트, 깔때기 차트, 도형 차트. 자, 이런 차트도 요즘 많이 인기 있죠. 저렇게 원채우기 차트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지 네모로 보이게 하는 차트도 됩니다. 자, 이거는 동영상으로 보이게끔 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차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특히 PPT 만들 때나 발표할 일이 있을 때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포그래픽 차트를 보게 되면 사람, 여자, 뭐 아기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외식하는 어떤 비율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이게 그릇 마크가 있죠. 이거 가지고 전체가 한 70가구가 있는데 70가구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식하는 비율은 뭐 28가구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금방. 한 번 더 해볼까요? 집이 전체 항목이 10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한 51% 정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51 또는 해외 여행하는 빈도 이런 식으로 해서 비행기 100명 중에서 28명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색깔 차이가 너무 많이 안 나네요. 그래서 색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그래서 차트와 인포그래픽을 이런 식으로 잘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요소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I 이미지 생성기입니다. 원래는 앱 속에서 텍스트 이미지라고 따로 빼올 수 있는데 지금 요소에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만의 이미지 생성하기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글자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바쁜 도시의 거리라고 하는 텍스트를 넣었고요. 이걸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 형태로 만들 건지 활기찬 미니멀리스트 아주 간단하게 또는 네온 느낌 그래서 스타일이 아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만 한번 눌러서 어떤 느낌인지 보도록 할게요. 활기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도 정사각형 가로 세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 판형에 맞게 정사각형을 클릭을 하고 이미지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클릭하게 되면 4가지 이미지를 한꺼번에 만들어 주거든요. 네, 저는 4가지 이미지가 다 마음에 들어서 클릭을 해서 다 사용해 볼 겁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이 아까 그리드 가져와 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다가 넣기 하면 되겠죠. 요소에서 정사각형 그리드를 가져와 가지고 이거 가져와 가지고 넣으면 되겠죠. 하나만 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에서 나만의 이미지 생성기 들어가서 이번엔 비가 오고 있는 도시의 모습 조금 다르지만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두 보기에서 이번에는 수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채화 느낌도 멋지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오면 컬렉션이라고 해서 비슷한 이미지 종류별로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캔바는 키워드를 잘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빨리 찾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면 좋을지 잘 보시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컬렉션에서 여러분이 이 컬렉션에서 내가 이거 봤었지 해서 빨리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익히시면 좋고요. 이외에도 캔바의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앱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기능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앞으로 또 차차 더 배우기로 하고요. 굳이 이런 기능은 여러분이 더 고급적인 기능을 필요로 할 때 그때 공부하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디자인에 있는 템플릿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모든 작업들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요소에 있는 도형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차트, 표, 프레임, 그리드만 사용할 줄 알아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잘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다 부수적인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내가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이걸 어떤 결과물로 가져갈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다운로드 받을 때 각 파일 형식이 어디에 적합한지 밑에 조그만 글씨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합한 양식에 맞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이나 썸네일 같은 걸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거면 PNG 저장하시고 여기에 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 또는 2페이지 필요한 페이지만 선택을 해서 완료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캔바를 사용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툴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충분히 숙지하시고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